초하 촤. 네, 초록이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초록이들. 근데 이게 지난주 온라인 수업 시간표가 좀 이상해져 가지고 보니까 두 반은 그 환경 수업이 없었고 두 반 중에 또 하여튼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목요일이거든요. 근데 그 응답 지난번 수업에 대한 이제 여러분이 작성해 준 그거를 한 반밖에 못 받았어요. 한 반하고 한 반은 지금 진행 중인데 한 대여섯 명밖에 안 했더라고요. 근데 더 기다릴 수가 없어서 목요일 날 찍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건 한참 뒤겠지만 어제 이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어제 일이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는 비가 갑자기 많이 왔어요. 밤에 막 우르릉 쾅쾅 막 하고 번쩍번쩍하고 그래서 쌤이 자다가 한번 깨서 시계 보니까 3시던데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잠들었다가 아침에 깼어. 또 비가 많이 오더라고. 바람도 막 불고. 그래서 이제 좀 평소보다 일찍 출근을 했어. 쌤 그 얘기했잖아. 요새 아침에 수영 또 안 간다고. 그가 수영장 환불해야 되는데 환불되나? 한 달치 끊어놨는데 한 지금 일주일도 안 가는데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무섭진 않은데 피해를 줄까봐 여러분들한테 수영장 안 갑니다. 근데 수영장 안 가서 이제 아침에 일찍 왔다? 학교가 엄청 깜깜한 거야. 쌤이 오늘 7시 전에 보통 7시 정도에 오는데 오늘은 좀 빨리 왔어요. 한 6시 40분쯤에 학교에 와서 별거 안 해. 그냥 와서 혼자 이렇게 딱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그 기분 있어. 약간 그 뭐라 그러냐. 샐러리맨 같은, 아니, 그 부지런한 사람이 된 것 같은 막 그런 기분 막. 나 겁나 부지런하네. 출근했는데 7시도 안 됐어. 막 이러면서 아침에 막 이렇게 뭐 수업할 것도 좀 끄적끄적 보고 공문 온 것도 보고 뭐 이렇게 여유 있게 아침을 즐기죠.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침형 인간이 아닌 사람들은 여유 있게 아침을 즐긴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될 텐데 쌤은 습관이 좀 그렇게 들었어. 그냥 저녁에 일찍 자는 습관이 어릴 때부터 있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게 된 계기는 군대에서 그래요. 장교 때 장교하면서 출근 시간이 진짜 쌤이 좀 이렇게 그런 자리에 있었거든. 아침에 7시 전에 출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한 6시 반쯤에 출근해가지고 하루를 준비하고 이런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되니까 편해요. 하루가 엄청 길지. 저녁에는 이렇게 사실 별거 안 하잖아. 저녁에 좀 나태하게 시간을 쓰죠. 휴식하고 이런 데 쓰는데 쌤은 자면서 휴식하는 거니까 노는 건 주말에 놀면 되고 그래서 저녁에 한 11시 전에는 늦어도 자고 아침에 5시 정도에 보통 일어나죠. 그래서 하루가 엄청 길고 여유가 있어요. 내가 오늘 뭐 해야 되지? 이런 거 쫙 찾아서 한 번씩 보고 시간 나면 아침에 이렇게 오늘 뉴스도 좀 보고 그래서 하루를 좀 쫓기지 않고 여유. 그리고 일찍 출근하잖아. 그럼 차도 하나도 안 막혀요. 쌤 집까지 퇴근할 때 45분 걸리는데 출근할 땐 20분이 안 걸려요. 2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 일산에서 오는데. 그래서 출근 시간도 단축되고 뭐 여러모로 좋습니다. 여러분도 아침형 인간을 한번 해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래요. 아침 시간을 잘 쓰는 거.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일찍 학교를 왔다. 그래서 교무실을 깜깜해. 진짜 비가 오니까 학교가 깜깜한 거지. 7시도 안 됐으니까 막 깜깜해서 개 무서운데 이러면서 막 올라와가지고 교무실 불을 딱 켰는데 그 있잖아 막 똑똑똑 이 소리가 나는 거야. 교무실에서 막 무슨 그 공포 영화에서 천장에서 피 떨어지는 느낌 있잖아. 딱 이게 무슨 소리 막 좀 빨리 났다. 똑똑똑똑 그래서 이게 뭐야? 교무실에 수도꼭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을 딱 켰는데 부실공사. 교무실 안쪽에 천장에서 비가 떨어지고 있는 거야. 어제 비 엄청 많이 왔잖아요. 예전에 한번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막 해서 물난리 한번 났었거든. 근데 그 후로 잠깐 공사해가지고 안 그랬는데 또 어제 비 많이 오니까 이게 그 공사했던 데가 다시 벌어졌는지 건물이 낡아서 그렇대. 옥상에 우리가 5층이잖아요. 지금 5층 쓰고 있잖아. 3학년 교무실하고 3학년 1, 2, 3, 4반하고 12반. 천장이 오래돼가지고 이 옥상이 오래돼서 옥상에 비 안 들이치게 이렇게 초록색, 보통 초록색이죠. 하늘색인 데도 있고, 이렇게 방수 페인트보다는 좀 두껍지. 방수막을 이렇게 쳐놓는데 그게 오래되면 막 바람에 벗겨지고 막 이렇게 이물질 막 해서 이게 갈라진 틈이 있으면 물이잖아, 물이니까 갈라진 틈만 있으면 글로 다 스며들어서 이제 약한 부분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근데 하필이면 3학년 교무실인 거야. 아용. 그래가지고
학교가 낡아서 그래. 옛날에 그 2학년 쌤 작년에 2학년 교무실 있을 때 2학년 교무실도 위에가 옥상이거든. 저쪽 사이드 쪽이라서. 그것도 여름에 난리 났었지. 난리 나서 그 천장이 어디로 새가지고 선생님들 캐비넷 나무인데 그 안으로 쓰면서 캐비넷 썩고 막 캐비넷 안에 있는 선생님들 방석이랑 옷 넣어놨던 거 다 젖고 막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근데 또 3학년 교무실 또 오늘 출근했는데 아침에 똑똑해서 처음에는 좀 소름 뭐야 왜 똑똑해 머리에서 위에서 피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상상 막 이게 상상력이 문제야. 상상력 때문에 무섭다니까 사람이. 그냥 있는 그대로 어디서 물 새나 이러면 되는데 막 쫙 들어갔는데 막 진짜 깜깜하거든. 6시 40분이면 오늘 깜깜했단 말이야. 엄청 평소도 깜깜한데 또 교무실 막 계단도 잘 안 보이는데 막 올라가가지고 막 올라가면서 불 켜고 올라가긴 또 좀 그래. 나 혼자 있어서 그냥 깜깜하게 올라가거든. 올라가서 교무실 딱 문을 딱 열었는데 갑자기 똑 소리 막 나고 막 뭐지 막 똑똑똑 소리 어디서 나지 막 갔더니 천장에서 물이 톡톡 바닥이 그 선생님들 교무실 안에 가면 상담실 하나 조그맣게 있어. 그 이쪽에 본 사람 있어요? 조그맣게 이제 학생들이랑 좀 이렇게 안 들리게 상담하고 싶을 때 문 닫고 소파에서 뭐 거기 이게 선생님들 간식 드시는 분도 계시고 거기 천장에서 비가 새가지고 그 안에가 물바다가 돼가지고 찰랑찰랑 그냥 물이 잠긴 거야. 찰랑찰랑 이 노래 모르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어떻게 했어요? 봤으니까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물걸레를 대걸레 2개를 가져와서 짜면서 왕복 한 10번도 넘게 한 것 같아. 계속 적셔서 짜고 막 그 구석쟁이에 멀티탭 하나 있는데 멀티탭이 진짜 이게 바닥이 살짝 경사가 져서 멀티탭이 다행히 이쪽 경사 제일 높은 데 놔둬 있어요. 여기 바로 밑에까지 물에 잠긴 거야. 그래서 멀티탭 빨리 꺼내가지고 위로 올리고 막 만질 때 막 감전되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휙 하고 막 그래서 아침에 일찍 출근했는데 한 30분이 뭐야 한 40분 정도 혼자 이렇게 치웠어요. 슬펐지. 내가 이거 하려고 일찍 출근했나 하면서 걸레질을 막 계속 하면서 막 걸레 2개 들고 막 닦고 선생님들 출근하셔서 어머 이게 뭐야 막 내가 또 무용담처럼 있잖아요. 저기 비가 다 새가지고 막 나 혼자 다 닦고 막 그랬어. 수고했어요 막 이러면 박수 쳐주시고 그랬습니다. 비 오면 그거 알아요? 비 오면은 날씨가 따뜻해. 어제 밤에 엄청 따뜻했어요. 니네 지금 일주일 전이니까 기억 못하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옛날에 과학 시간에 쌤한테 과학 들었던 사람들은 설명해 줬는데 비가 오잖아. 비라는 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이 돼서 떨어지는 거잖아. 액화지, 액화.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 기체가 액체가 될 때는 열을 방출하죠. 거꾸로 액체는 열을 줘야 기체가 되잖아. 근데 기체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비가 될 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열을 방출하면서 물로 바뀌거든. 그래서 걔네가 방출한 열 때문에 공기가 따뜻해져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오는 그 순간 오고 있을 때는 기온이 올라가요. 그래서 어제 저녁 기온이 서울이 20도가 넘었대. 21도 막 그랬다고 막 아침에 나오던데 방쌤 방도 되게 따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올 때는 따뜻한데 그치잖아? 그럼 이 바닥에 떨어진 물들이 이제 어떡할까? 증발하겠지. 이 기화야, 기화. 기화할 땐 주변 열을 흡수하죠. 그럼 주변이 차가워져요. 우리 손에 알코올 묻으면 확 시원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진 비가 다시 증발하는 과정에서는 열을 뺏어서 가. 그러니까 기온이 떨어져. 이게 봄이나 가을에는 크게 괜찮은데 이게 늦가을 이렇게 짤쌀할 때 또 겨울 눈이 녹아서 증발할 때 이럴 때는 추워지죠. 추워집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 딴 얘기 실컷 했죠. 또 얘기합시다. 지난번에 수업 주제가 저거였어요. 아일랜드를 보고 복제인간 연구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하는 거. 근데 선생님이 참 매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물리보다 환경을 너네가 더 열심히 써줘. 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부담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래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 수업이 그래서 이 부담 없는 수업이라는 게 참 좋은 거지 사실은. 막 성적에 얽매이지 않고 막 난해한 내용도 아니고 그렇지만 물리보다는 훨씬 여러분한테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쌤 환경이 시험 난문제 문과에서는 민주시민 문과 중에 환경 듣는 사람도 있지만 민주시민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이런 수업이 다른 영어 수학 과학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어른이 돼서 살아가는데
더 도움이 되는 수업인데 이걸 누가 계획했는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안 보는 과목이잖아. 아우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도 부담 없이 막 하고 또 정답이 있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그치? 자기 생각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고맙습니다. 잘 쓰... 왜 딸꾹질 나오냐? 원래 거짓말할 때 딸꾹질 나오는 거 아니야? 아닌데 난 그렇게 생각해. 훌륭한 초록이들이에요. 네. 면도하다 비워가지고 아파 죽겠어요. 뭐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이 했던 의견을 선생님이 정리해 줄 건데 오늘 정리할 내용이 많지 않아.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표가 막 바뀌다 보니까 2개 반이나 이번 주에 환경이 안 들어가서 그래도 쌤이 여러분에게 정리한 거를 메모해서 가지고 왔어요. 자, 압도적으로 지금 이걸 작성한 사람이 40명 정도 되거든요. 40명 정도가 현재까지 작성을 해줬는데 그 중에 찬성이 몇 명이게? 5명이에요. 5명. 5명만 복제인간 연구에 찬성을 했고 나머지는 반대, 그리고 점만 찍은 사람이 3명. 점만 찍은 초록이 3명 있습니다. 뭐 이해합니다. 나머지는 다 반대를 했어요. 근데 반대한 이유들이 재밌는 게 많아. 재밌는 걸 좀 소개해 줄게요. 자, 반대한다. 느낌이 좀 그렇다. 이유가 느낌이 좀 그렇대. 그래, 사람이 이 직관이라는 게 진짜 선생님은 직관도 굉장히 대단한 감각이라고 생각을 해. 특히 그거 있잖아. 여자의 직감. 그 남자친구가 바람 폈을 때 이런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그 직감, 딱 느낌. 그게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랜 기간의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야. 표정과 이 말투와 그 눈빛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 근데 그런 사람을 보지 않더라도 그냥 있잖아. 내가 뭐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에 쌓인 내 속에 쌓인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느낌적으로 불길한 일 뭐 이런 건 거지. 뭐라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떤 초록이가 느낌이 좀 그렇다. 강모 초록이었어요. 강모 초록이가 느낌이 좀 그렇다. 그리고 또 어떤 초록이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써줬어요. 복제인간은 유전적으로 조작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생물의 다양성이 사라져서 문제가 발생한다. 우와, 생물 다양성이 나왔다. 야, 생물 다양성 니네 그거 언제 배웠냐면 1학년 통합과학 때 배웠어. 1학년 통합과학 때 종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물의 다양성 하면서 종다양성 이런 거 할 때 생물의 다양성이 왜 중요하다고 배웠는지 기억나요? 바나나 예를 들었어. 캐번디시랑 내 기억력 진짜 왜 이러냐. 캐번디시만 생각난다. 2개였는데 그 예로 든 게. 하여튼 파나마병인가? 뭐 이런 거 살짝 기억나? 바나나를 그때 사람들이 식용으로 바나나를 키우면서 여러 종 중에서 과육이 많고 씨가 적고 그런 종 하나만 키운 거야. 유전적으로 그걸 만들어냈는데 그게 너무 잘 팔리고 키우기 편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바나나가 90% 이상 그 바나나로 대체가 돼버린 거지. 바나나 농장이랑 이런데. 근데 곰팡이병, 식물에 피는 곰팡이병, 그게 파나마병이었던 것 같은데 그 병이 유행을 하게 됐는데 전염병처럼 지금 코로나처럼 쫙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그 인간이 만들어낸 그 유전적 바나나는 그 병에 엄청 취약했던 거야. 전멸! 그래서 지구상에서 바나나가 사라질 뻔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바나나의 강한 유전자를 그 병에 강한 바나나를 만들어내서 그걸 또 키우고 있는데 이제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유전적으로 다양하지 못한 품종이 있을 때 어느 한 종의 치명적인 그 전염병이 발생하면 종이 멸종할 수 있는 위험. 그래서 이 초록이가 지적한 건 그거예요. 복제인간 연구를 한다는 거는 유전자 조작도 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사람 중에서 뭐 이런 거지. 쉽게 말하면 뭐 코가 오똑한 또는 키가 큰 걸 선호하다 보니까 키 큰 유전자만 다 가지게 만든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막 사람들이 우리 자식도 키가 컸으면 좋겠어. 나는 안 되니까. 우리 자식도 키가 컸으면 좋겠어서 그 자식의 유전자 중에 키가 이렇게 큰 유전자만 남기고 나머지를 예를 들어 유전자 가위로 잘라내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 키가 커졌네. 그런데
어떤 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는데 이게 하필이면 그 키 큰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에게 취약한 유전병이라면 인간이 순식간에 멸종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내가 부연 설명을 좀 많이 한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말했겠지, 이 초록이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 참 여러분이 대충 던져놓으면 쌤이 다 이렇게 붙여서 설명 잘 해줄게요. 아이디어라도 잘 써줘. 그리고 사회적 계급이 형성될 수 있다. 이거는 쌤이 왜 이런 말을 이렇게만 써놨어. 그냥 사회적 계급이 형성될 수 있다. 그런 말 아닐까? 뭐 나중에 복제인간이 생기면 이게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부자,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될 거 아니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복제인간 만들어가지고 막 자기 아플 때 다 치료해서 오래 살고, 불치병 걸려도 다 유전자 이렇게 해서 오래 살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사회적 계급, 복제인간을 가질 수 있는 사람과 가질 수 없는 사람 간의 계급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복제인간에 대한 인권을 어떻게 부여할 거냐, 복제인간의 인권을 인정할 거냐. 인정하면 얘네들을 만든 목적이 보통은 이제 뭐 부려먹거나 장기를 뭐 어떻게 자기가 쓰거나 이럴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인권 부여의 문제가 너무 논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해줬고, 그리고 이제 복제인간도 인간인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아까랑 비슷하죠. 근데 이 학생이 이제 인권을 누리지 못할 거다. 아까 그 전에 학생은 인권적인 논란이 발생할 거다인데, 이 학생은 그런 논란이 발생하더라도 그걸 못 누릴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인격체로서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복제인간을 만드는 건 반대한다. 이런 쪽으로 접근한 초록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니네 많이 큰 거지. 고3 됐다고 이제 인권도 좀 생각할 줄 알고 복제인간도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존엄성에 어긋난다. 복제인간도 똑같이 생각도 하고 인격도 있는데 그 복제인간을 우리가 이용한다는 거, 또는 죽이는 거지. 장기를 이렇게 나한테 이식한다면 복제인간은 죽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 존엄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나는 반대한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 나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복제인간이 만들어진 걸 반대한다. 그렇지. 나는 유일한 존재야. 쌍둥이도 다른 거지. 그럼 복제인간을 쌍둥이라고 보면 안 되나? 하여튼 나는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인데 나를 똑같이 만들어낸다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 그리고 또 뭐 소소한 그냥 일반적인 내용은 넘어가고 좀 재밌는 거. 그리고 연구는 필요하다. 중립적인 입장을 한 초록이도 있어요. 복제인간의 연구는 필요한데 생명윤리에 따른 규제랑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선행돼야 된다. 그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연구는 하되 그런 것도 같이 토론이 돼서 뭔가 대책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복제인간도 자아를 가지는데 내가 이용당한다, 인간에게 이용당한다는 걸 알게 되면 비참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했고요. 그리고 요 초록이는 복제인간 연구가 되면 물론 인간의 수명도 늘어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그런 점도 있지만 빈부격차가 심화될 거라고 생각한다. 아까랑 비슷한 얘기 같아요. 그치? 빈부격차라는 게 이제 부를 가진 사람들이 복제인간을 이용해서 더 오래 살고 더 많이 부를 쌓고 그 부가 또 자식한테 대물림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병 걸렸을 때 복제인간은 없으니까 빨리 죽고, 그럼 자식들도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래서 빈부격차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해줬고요. 그리고 뭐 윤리적인 문제나 그런 게 생길 수 있고, 인간 대 복제인간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진짜 막 복제인간들이야 일어나라 해서 복제인간의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막 인간과 막 전쟁하고 막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복제인간이 자기가 클론이라는 거를 알겠지? 하여튼 일종의 그 대립, 전쟁, 선멸전 이런 거 그런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했고, 참 여러분 상상을 잘합니다. 반대한다. 아무리 복제를 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그걸 복제인간으로부터 장기를 얻거나 뭐 아이를 뭐 대리모 같은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이를 얻거나 하는데 이용하는 건 옳지 않다. 그리고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야 된다. 그리고 또 새로운 관점이 있어요.
가뜩이나 로봇 때문에 일자리도 없는데 복제인간까지 생기면 일자리가 더더욱 없어질 거다. 맞는 말이야. 근데 그 로봇이 굉장히 편리한데 이 문제가 자동화가 되면서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다 자동화야. 뭐 아마존은 물류 창고에 그냥 로봇으로 다 분류하고 이동하고 한대요. 그리고 막 무인 이제 드론을 이용한 택배 뭐 이런 것도 시험이 되고 있고, 그리고 며칠 전에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인 택시를 시험적으로 운행해서 성공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던데. 그럼 이제 특히 무인화가 되면 제일 먼저 사라질 직업이 그거래. 그 수송에 관련된 직업들. 차, 비행기 뭐 이런 것들은 다 무인화가 금방금방 대체될 거기 때문에 그런 직업들이 사라지는데, 안 그래도 기계 때문에도 일자리가 없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인간들 일자리 또 복제인간까지 생기면 더 치열해지는 거 아니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 생각. 그러니까 참 여러분이 다양한 생각들을 해줘서 좋아요. 쌤도 생각 못했던. 다음에 이거 반대한다. 복제인간이 인간인 척하고 다니면 나를 완전히 빼앗길 수 있다. 오, 맞아. 그런 거 아니야. 복제를 딱 했는데 내가 진짜 원민인데? 내가 원민인데? 어떻게 검사하려면 유전자 검사해도 똑같고, 막 예를 들어서 뭐 기억으로 할 수 있겠지만 기억도 만약에 옮길 수 있고, 기억도 복제가 됐다면 내가 진짜인데 가서 저놈의 장기를 떼서 나를 다오 막 이러면 내가 진짜야 막 이래도 막 믿어지지도 않고 막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으니까 무서워. 복제인간이 뭐 똑똑해져가지고 막 자기가 그 있잖아, 아일랜드에서도 마지막에 그렇게 되잖아. 그 복제된 애가 자기가 진짜 뭐 이렇게 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가 진짜의 자리를 뺏기고 복제인간한테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그치? 그리고 생명윤리, 도덕적 윤리, 그리고 굉장히 임팩트 있게 세 글자로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무섭다. 이런 복합적인 걸 다 이게 취약해서 표현해준 우리 초록이. 이 초록이는 맨날 선생님한테 하트를 남겨주는 초록이라서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줄 아는 훌륭한 초록이에요. 네. 이번에도 하트를 남겨줬어요. 무섭다. 그치? 쌤이 아침에 출근했을 때 똑똑똑 소리가 무서웠던 것처럼 그냥 복제인간 나랑 똑같은 게 세상에 태어난. 그거 알아?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공포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나와 똑같은 존재를 만났을 때 느끼는 공포가 굉장히 크대요. 어디서 선생님이 옛날에 읽은 기억이 난다. 뭐 공포 중에 뭐 상실, 뭐를 잃을 거에 대한 공포, 뭐 귀신 이런 상상에 의한 공포, 공포에 이렇게 여러 개 그게 있고 그 공포 지수 이런 게 있었거든. 뭐 신체 훼손에 대한 공포, 뭘 잃는 거에 대한 공포 막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높은 순위에 있었던 게 나와 똑같은 존재를 만났을 때 느끼는 공포. 그럼 만난 사람이 있을까? 하여튼 그때 느끼는 공포심이 엄청 크답니다. 그러니까 무섭다. 굉장히 단편적으로 설명을 해줬네요. 그리고 나랑 똑같은 게 있으면은 안 좋은 점이 더 먼저 생각난다. 뭔진 모르겠지만. 그리고 동물 같은 경우까지는 찬성하지만 인간을 복제하면 우리 인간의 영역을 침범할 때 아까 일자리랑 비슷한 얘기겠죠. 인간의 영역을 침범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그리고 또 웃긴 게 하나 있어. 웃긴 거. 반대. 그놈이 내 통장에 돈을 쓸까봐. 그런 생각도 내가 못 해봤네. 지문인식 딱 했고 내 통장에 있는 돈 쫙 빼가고 안면인식 해서 요새 쌤 어플 깔았더니 은행 어플 하나가 안면인식으로 바뀌었어. 그 마스크 맨날 벗어야 돼서 귀찮아. 그 막 지문도 똑같고 얼굴도 똑같이 생겼으니까 내 통장 그놈 얼마나 상상만 해도 짜증나니까 이렇게 써놨어. 그놈이 내 그대로 그놈이 내 통장에 돈을 쓸까봐. 그럴 수 있지. 내가 평생 모아놓은 재산 복제된 놈이 나타나서 홀랑 쓰고 막 벤치 타고 막 잘 쓸게 고마워 막 은행 가서 대출 서류 막 끊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데서 멘탈이 터질 것 같다. 나랑 똑같은 존재를 만나면. 그리고 반대한다. 장기가 필요하면 장기만 복제하는 기술도 있는데 왜 굳이 인간을 다 복제해서 문제를 만드냐? 그치? 쌤 이거 언제 얘기했지? 수업 시간에 얘기했나? 그 슈퍼돼지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 무균돼지.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인간 배아 줄기세포를 넣어서 필요한 장기만 돼지 몸에서 키우는 거야. 돼지 몸에서 간인데 이게 인간의 간이야.
떼서 그 사람한테 넣어줄 수 있고 이런 기술이 지금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인간을 통째로 복제를 하냐? 아니면은 이런 것도 나와. 진짜 3D 프린터로 장기를 만들 거래. 좀 찾아보니까 그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그런 것까지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충분하다. 반대로 찬성하는 입장은 극히 소수였지만 찬성하는 이유를 한번 볼까요? 찬성한다. 이건 다 비슷했어요.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치? 또 찬성한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복제인간 연구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이익을 포기하는 게 아깝다. 그 여러 이익이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지만 그거 있죠? 대표적인 게 생명 연장이겠지. 불치해병 걸렸을 때, 그리고 장기가 훼손됐을 때, 아니면 사고로 어딜 잃었을 때, 눈 이런 거 이식하고 수 있고 자기 거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기하기에는 이런 생기는 문제점들 때문에 이런 걸 못한다는 건 좀 아깝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복제인간이 만들어지면은 그런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똑같이 복제인간의 인권 문제, 인권을 보장해주면은 사회적으로 많은 이익이 있을 수 있다. 어떤 이익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인간의 수명이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이유들로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복제인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죠. 어떤 일이 그런 게 있어. 닥치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해서 추측, 이럴 수 있다, 이럴 수 있다, 이럴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느끼는 두려움. 그렇죠? 네. 어찌됐건 이 기술은 계속 연구가 되고 있고 이게 진짜 가능해진다면 지금 원숭이도 복제에 성공했고 당연히 개도 했고 소도 했고 다 됐어요. 양도 했고 인간도 어디선가 복제를 해봤을지도 몰라요. 발표를 못하는 거지.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거지. 원숭이까지 복제가 된 마당에 인간도 어디선가 실험실에서 됐을 수도 있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리카락 하나를 주워다가 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똑같이 키워가지고 속성해서 키워가지고 어느 날 나를 암살하고 나 대신에 너무 나갔나? 선 넘었네. 그런 있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그렇듯이 인간의 역사가 그랬듯이 답을 찾겠죠. 해답을. 그리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때로는 희생도 있을 텐데 옳은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나 많은 진통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쌤은 개인적으로 복제인간 연구에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냥 이유는 재밌을 것 같아. 기술의 연구 자체는 연구는 진행을 하되 거기로 생기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 아니면 규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은 연구 자체는 진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뼛속까지 이과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도 얘기를 해줘야죠. 다음에 봤던 영화는 이게 마지막 영화예요. 그래서 이 주제로 끝나고 나면 이제 11월 수업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12월 첫째 여러분 그 수능 볼 때 주에는 쌤이 물리를 같이 듣는 사람들한테는 얘기했지만 영상을 따로 올리진 않을 겁니다. 이때는 그냥 간단하게 추석 체크만 올릴 거예요. 수능 있는 주에는 여러분 수능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좀 마음도 싱숭생숭할 거고 그래서 그때는 영상은 안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면은 주제를 몇 개 찾아놓은 게 있기는 해요. GMO에 대한 것도 있고 있는데 그때 되면 이제 예전에 우리 처음에 1학기 때 수업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온라인 수업을 대비해서 영화를 보여주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는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왜냐하면 1학기 때처럼 한다면 여러분이 많은 의견을 내서 의견을 정리해 주는 데 시간이 한 번 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주제에 대해서 또 소개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이 영화는 이미 저 때 봐놨고 오프라인 때 봐놨고 여러분이 써서 내는 내용도 그렇게 지금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되고 있죠. 생각보다 일주일에 하나씩 주제가 확 넘어가는 바람에 다음 요거 때까지는 이제 다음 트랜센던스로 하고 그 다음에는
뭐 1학기 때처럼 관련 유튜브 영상 이렇게 링크 걸고 쌤이 간단하게 소개하는 거 찍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 쓰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화는 트랜센던스라는 영화였어요. 이거는 인공지능이랑은 약간 다른 얘기죠. 이 영화 내용이 뭐였냐면 그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과학자가 이제 테러를 당해가지고 죽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독인가 뭔가 발라진 총을 맞는 바람에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가진 그 뇌에 있는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그거를 온라인에 업로드하게 되죠. 그래서 업로드했는데 이게 성공해가지고 이 사람이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를, 이제 그 몸은 없지만 정신은 살아있는 거예요. 모든 기억까지 다 보존한 채로, 그리고 자기 부인이 있고 그 상태로 이 사람이 네트워크 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컴퓨터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냥 PC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온라인에 업로드가 되면서 이 사람이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가질 수 있고, 논문 못해서 이런 걸 그냥 다 가지는 거지. 뇌라는 게 없고 그냥 초고속 처리 장치만 CPU만 있으면 되니까 거기서 막 그런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엄청나게 돈도 많이 벌고, 막 주식 투자해서 막 주식 막 분석해가지고 쫙쫙 돈 벌어가지고 부인 계좌에 넣고, 부인이 연구소를 세워서 거기서 또 계속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뭐 몸을 만들어내고 3D 프린팅 같은 걸로 나랑 똑같은 몸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거기에 내가 들어가고 내 정신을 다시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부활한 거지. 부활. 첨단 기술로 인한 부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또 이 사람 거기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이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뇌에 칩을 심어서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왜냐하면 인간의 정신을 데이터화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신이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데이터, 쉽게 말하면 해킹하는 거예요. 해킹. 사람의 뇌를 해킹해서 원하는 대로 조작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공포심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반대하면서 공격하고 뭐 이런 영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인공지능이랑은 조금 얘기가 다르죠. 인간의 뇌를 데이터화해서 이제 그 네트워크와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래서 초인간이 탄생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 연구가 쌤이 지난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 얘기했지만 진행되고 있어요. 실제로 인간의 뇌를 데이터화해서 이 뇌를 고스란히 하드디스크에 옮기는 거. 그리고 심지어 그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컴퓨터의 그 능력을 내가 이용하는 거. 이용하는 거. 생각만으로. 그래서 빠르게 정보를 처리하고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래서 이거를 연구하면서 그 앨런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인간의 뇌를 데이터화하는 이 기술을 왜 하느냐? 앨런 머스크가 하는 이유는 그거래. 나중에 인공지능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대, 이 기술을. 인공지능은 순수하게 그 만들어진 인공적인 자아잖아, 걔는. 근데 그런 애들이 인간을 거꾸로 공격할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인간이 대응하기엔 너무 그 슈퍼컴퓨터 같은 걸로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에 비해서 너무 인간의 뇌가 부족하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컴퓨터의 도움만 받는 거야. 내 이 처리 속도를 슈퍼컴퓨터에 그걸 봤대, 나는 살아있다는 거지. 내 데이터, 내 자아도 있고, 단지 그거를 뇌의 용량의 한계와 뇌의 처리 속도의 한계를 컴퓨터로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연구예요, 뉴럴링크가. AI랑 조금 다르죠. AI에 대응하겠다, 그런 위협이 생겼을 때. 근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이제 지적하는 건, 이것도 똑같이 그럼 해킹이 가능한 거 아니냐, 해킹이. 데이터를 만들었다는 게, 이 데이터로 만들어진 인간의 기억을 얼마든지 누군가 해킹하면 조작해낼 수 있고, 조작해낸다는 소리는 이 사람의 정신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지, 기억을. 예를 들어 이거야. 딱 보고 원민, 부모님의 원수, 아니면 너가 옛날에 나한테 이런 짓을 했지! 막 그래서 뭐야, 저도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내가 앙심을 푸는 사람을 죽여서 어떤 사람 뇌를 내가 범인이 되지도 않는 거야. 해킹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원민을 해킹해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이원민한테 해킹해서 쟤를 죽여라, 너의 원수야, 가서 죽여. 그럼 내가 벌을 받겠지.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데이터와는 그 보안이라는 문제가 따르고,
그럼 그 보안 때문에 정신을 누군가 들여다볼 수 있고 내 기억을 그게 범죄 이용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거꾸로 누군가의 정신을 데이터를 바꿔가지고 거짓된 지식을 넣어줄 수도 있고 더 나아가면 이 사람의 행동을 움직이는 것도 뇌의 신호를 조작해서 이렇게 막 강제로 움직이는 꼭두가시처럼 칼 들고 막 쫓아가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한다. 아니다. 실제로 인간이 뇌에 가진 용량의 한계나 그 처리 속도의 한계를 극복하는 혁신적인 기술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보다 이거는 인간이 자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런 방법,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던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인간의 뇌에 들어있는 정보, 지식이든 기억이든 이런 거를 다 데이터화하는 앨런 머스크가 만든 회사에서는 뉴럴링크라고 이름 지은 이 기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인공지능하고는 살짝 개념이 달라요. 그치? 인간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 인간이 컴퓨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거지, 뇌가. 인간의 뇌를 데이터화하고 뇌를 컴퓨터와 연동하는 이 기술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재밌는 의견을 많이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고 수능들 잘 보고 수능 보는 그 초록이들은 자기 실력 잘 발휘하고 수능 끝나면 다시 만나겠습니다. 수능에 대한 멘트는 물릴 때 너무 길게 해가지고 환경을 좀 짧게 할게요. 화이팅! 힘내! 다 기억날 거야! 네. 자, 수고했습니다. 아, 이거 해야지. 초코바나. 초바!